자, 66페이지에 20번 척두근입니다. 신용어로는 이제 간자근이라 그러죠. 간자. 간자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조개 껍데기에 붙어 있는 그 부위죠. 딱 붙어 있는 부위. 떠 있는 부위 말고 그 부위를 우리가 간자라 그런다 그죠. 그리고 간자 가지고 우리가 삼합 해먹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간자근이라는 것을 그와 유추를 해가지고 외워두시면 쉽겠죠. 하지만 척두근의 척은 측면이라는 뜻이랬죠. 그리고 두는 머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머리 옆에 근이라고 불러야 제대로 해석이 된 거겠죠. 신용어로서. 근데 이렇게 대부분 해석된 게 대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름 지어놓은 게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거 외에는 구용어를 그냥 한자를 신용어로 그냥 한글로 해석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트리포인트를 보시면 A, B, C, D 그림에 보니까 4개가 있다 그죠? TP 4번까지. 그래서 그림부터 보시게 되면 TP 1번은 앞니로죠. 앞니. 위에 이빨에 앞니로 통증이 오면서 코 쪽으로도 통증이 가고 눈썹으로 가는데 편두통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죠? 이번에 보니까 어때요? 두 번째는 약간 뒤에 있는데 포인트가 앞에 있던 편두통 외에 그 뒤쪽으로 편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금니 쪽으로 통증이 가죠. 어금니에 가까워지게끔. 어금니는 아니고 송곳니 쪽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죠. 앞니 다음 거. 그리고 C 그림 보면 그 다음 트리거 포인트는 또 그 위에 이제 편두통을 일으키죠. 트리거 포인트가 있는 위치마다 편두통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그죠? 그리고 통증이 또 이빨로 가는데 어금니로 가는 거예요. 얘는 어금니로. 그리고 TP4번에는 어디로 가죠? 뒤통수 쪽으로 가는 편두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가 합쳐지면 편두통이 전체적으로 여기가 다 아프겠죠. 근데 이제 뭐 2-3개가 고장났으면 어떻겠어요? 편두통의 범위가 좀 짧겠죠. 그럼 아이고 머리 아파 이런 사람 뭐예요? TP1번만 고장난 거예요. 근데 좀 많이 짚는 사람 뭐예요? 한 2개 고장난 거고 전체를 잡고 아니면 짜매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4개가 다 고장난 거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1번만 고장난 사람도 있고 심해지면 4번도. 이 번호는 뭐냐면 항상 먼저 고장나는 순서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번호 순서대로 고장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그렇다. 대개. 그리고 기능과 신경집의 기시정지 같은 경우는 따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거기 자세히 올라온 것을 참고하시고 정상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치통과 함께 편두통을 주로 호소한다. 치통과 함께 편두통. 이빨이 아파요. 이빨. 그리고 개구 범위에 대한 제한은 드물다. 입을 벌리는 거 있죠. 그건 누구 근육이었죠? 교근이었죠. 교근. 그리고 천청이었어요? 심청이었어요? 천청이었죠. 그죠? 천청의 문제.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일상적인 하악골의 움직임에는 통증이 없어요. 자, 그리고 3번에 상하치아가 바로 마주치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하면 이제 위에 이빨하고 아래 이빨이 틀어지는 거지. 그래서 척두근의 밸런스가 틀어져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체형이 틀어지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되면서 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틀어지겠죠. 그리고 이쪽이 어때요? 이한선 긴장이 걸리고 여기는 하는 일이 없잖아. 잡을 필요가 없죠. 이쪽으로 되었기 때문에 얘가 늘어나면서 힘을 쓰죠. 근데 이제 키네롤로지나 이런 책에 보면 우리가 뭔가 씹고 이럴 때 여기 근육이 양쪽이 다 힘을 쓰는 것처럼 나오죠. 여기에 있는 뭐든 특간제 근육이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죠. 요거는 이제 임상예보학 임상적인 중력에 대한 생활에 대한 생각 없이 단순하게 근육의 단축석 수축만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쪽으로 씹을 때 이쪽에서 아무 수축력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턱관절이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척두근이 이안석으로 늘어나면서 힘을 더 많이 쓰고 이쪽으로 씹을 때 왼쪽에 있는 척두근보다 오른쪽이 더 수축력은 힘은 증가한단 말이에요. 짧아지는 게 아니라 늘어나면서. 아시겠죠? 근데 이쪽으로 가벼운 걸 씹는다든지 껌을 씹을 때는 어떻겠어요? 이쪽에 있는 척두근을 또 많이 씁니다. 왜냐면 확 가려고 하는 걸 잡는 게 척두근의 역할인데 가볍게 씹을 때는 어때요? 크게 이 근육이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쪽이 더 많은 수축을 하고 여기는 작은 수축을 하겠죠. 같은 척두근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다른 책에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윗니에 통각 가면이 있어요. 위에 이빨. 우리가 사과를 먹거나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얼음을 씹어 먹을 때 어때요? 찬물을 먹을 때 이빨이 한 번씩 시릴 때 있죠. 치약에 이빨 시릴 때 막 칫솔질하면 좋다고 치약 나온 거 있죠. 그 치약에서는 제가 이거 이야기하고 국민학이 다 알리면 좀 망할 것 같아요. 그죠? 그 약을 안 쓰고도 이빨의 시림 증상을 다 없앨 수 있어요. 국민들이 이걸 알면 참 좋겠죠? 몰라가지고 또 그런 약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젊을 때는 이빨이 안 시려요. 언제 시려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3차 신경이 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시려요. 근데 이제 그 시리지 않는 치약을 바른 데에서 실제 시림 증상이 사라지는 걸까요? 3차 신경이 좋아질까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 결과를 쫓아가는 이제 치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치약이 몸에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 국민이 보면 안 되는 강의인데 보면 내가 볼 때 그 회사에서 또 저를 뭐라 할 수도 있는데 그죠? 잘못 얘기하면 나중에 일반인도 보는 제가 이제 근육학 강의에서는 이런 것도 다 얘기하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자제해서 말하지 싶어요. 근육학이 알려지면 솔직히 하면 싫어할 사람들이 좀 많아요. 싫어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 무슨 단체에서도 이거 공부하면 안 된다고 어려운데 안 한 경우도 있어요. 이거 하면 우리 단체 돈 못 번다 하면서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뭐 X가 같은 곳이 X가 같은 뭐 병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여기에 건강하나 신맛에 대한 고통이 있거나 감이 나도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신 거를 먹을 때도 사과 중에서도 단 거 말고 또 신 사과도 있다 그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신 과일이라든지 이런 종류를 먹을 때도 좀 가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 들면 대부분이 이빨이 시려요. 거의 안 시는 사람이 없어요. 근육의 노화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으니까 그로 인해서 3차 신경의 문제는 누구나 다 겪는 문제들입니다. 근육학이 좀 더 발달하고 전기가 되고 체계적으로 되고 보편화되면 생로병사의 비밀이 모두 다 밝혀진다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했죠. TV에는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 잘못 잡고 가고 있다고 방향이 맞는 것도 일부분이지만 더 깊은 그 이론이나 원인을 지금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자, 통증의 원인 가능성의 요인을 보면 1번 미숙한 교합의 불균형이 문제가 된다. 체형이 틀어진 걸 말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른 체형을 갖는 게 중요해요. 맨날 한쪽을 이렇게 기대고 있거나 턱을 개거나 이런 거 다 체형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삐딱하게 있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바르려고 노력하고 글씨를 써도 어때요? 오른쪽 어깨가 좀 올라가겠죠? 뭔가를 들고 있는 패턴이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어떻게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리 되죠? 내려간 패턴이 되고 올라간 패턴이 되죠.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게 글을 안 쓰면 어떻게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얘로 이렇게 하고 얘로 이렇게 있으면 올라간 패턴이고 내려가니까 밸런스를 맞추겠죠? 쉬고 있을 때는 이렇게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먹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들고 있으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손이 항상 앞에 나고 먹다가 이렇게 쉬고 있으면 좀 좋겠죠? 그죠? 이런 것도 생각하면 좋겠죠? 그리고 먹다가도 어때요? 입에 넣을 때는 흘릴까봐 이럴 수 있다지만 씹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등을 피고 씹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급해가지고 성격이 밥을 먹으면서 또 씹죠? 그리고 또 먹고 나쁜 자세로 그리고 턱관절에 가부하고 그러겠죠? 이걸 100년 써야 된다 그러면 좀 나중에 문제가 오겠죠? 하지만 평소에 내가 먹을 때 이렇게 먹다가도 씹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턱관절에 가부화가 적게 걸리게끔 먹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오래 쓰겠죠? 이빨도 안 썩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갖고 먹을 수 있으면서도 씹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은 이렇게 갖고 먹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입장이죠. 하지만 일본이 중국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젓가락질 우리보다 못해서 그래. 그리고 우리나라는 새 그릇을 쓰기 때문에 금속을 쓰기 때문에 뜨거워서 못 들어. 들고 싶어도 우리는 그래 문화가 발달돼갖고 남들은 나무 쓸 때 우리는 금속을 썼단 말이에요. 더 좋은. 그래서 문화적으로 실제로는 좀 더 앞서 있었죠. 그래서 나무는 만들기 쉽지만 금속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도 않고 또 이제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행위가 결국 우리는 손을 잘 줄 수 있는 민족이 되는 밑바탕이 된 거고 일본이나 중국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또 이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식문화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젓가락으로 좁쌀을 저을 수 있는 민족이 됐댔죠.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의 손기술을 가지고 반대초라든지 뭐 이런 작은 거 만드는 것까지도 세계를 지금 접근하고 있죠. 손으로 만드는 거, 손으로 수술하는 거, 시술하는 거.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세계에서 경쟁하면 이제 똑같은 능력이라면, 똑같은 시작기라면 다 이겨요. 옛날에는 못 살아가지고 다 졌죠. 근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때요? 웬만하면 세계에 나가고 거의 다 이겨버리죠. 팔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옛날부터 다 이겼잖아요. 1등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넘기기가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적으로 참 좋은 문화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제 살기 살만해지니까 그런 좋은 문화들이 다시 가뭄이 없고 살기 좋은 땅이 되니까 막 자라나듯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막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근육학을 비롯한 이쪽 분야도 지금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손상이 되기 쉽다. 외상이나 의을 걸린 채로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경우나 그 다음에 경추, 견인, 치료 외상이라고 맞는 걸 뜻하겠죠. 아니면 부딪히는 거 이런 것들 아니면 교통사고나 이런 거에 충격 그리고 척추 견인은 어때요? 병원에 가면 정형외과 가면 목 디스크 때문에 턱에 매달아서 땡기잖아요. 그죠? 이때도 턱관절에 가부가 걸리면서 힘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 승모근에 의한 경추의 증상, 경추의 통증 증상은 경인치료는 별 효과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승모근에 의해서 여기 목이 아픈 통증이 생긴다. 그죠? 트리번 1번 때문에. 근데 이때 우리가 목의 문제인 줄 알고 신경근의 문제인 줄 알고 견인을 하게 되면 어때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승모근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 거고 등의 문제가 해결돼서 등이 펴져야 되는 거죠. 골반에 문제가 있다면 골반까지 해결이 돼서 등이 잘 펴져서 떨어진 머리를 잡는 일이 없어야 승모근의 증상이 사라지겠죠. 책에는 아직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 없는데 요 내용이 이제 추가가 돼서 글이 적어져야겠죠. 나중에 제가 좀 더 기초적인 책에서 좀 더 한 단계 높은 책을 쓰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유를 설명하면서 책을 싹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해보세요. 3번. 활동 스트레스와 관련이 된다. 특히 수면시 이갈이 근육의 가사용 활동을 하는 거죠. 근육을 많이 쓰는 거죠. 잠에서도 이를 가기 때문에 잠에서도 못 쉬는 거죠. 그리고 습관적인 껌 씹기, 그래 턱을 꽉 무는 습관, 그리고 구강호흡 등이 해당된다. 턱을 꽉 무는 습관들 가진 사람들은 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죠. 한 번 물면 안 녹는 스타일, 성격 자체가. 그리고 뭔가 시작하면 끝을 봐버리는 성격. 힘들어도 참고 쫙 가버리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들은 어때요? 교건이 꽉 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약간 내성적인 스타일들이 많겠죠. 왜냐면 이제 또 말을 또 잘 안 할 분들은 뭔가 말을 안 하고 남하고 소통 안 하는 반면 자기 혼자 사는 거를 즐겨서 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라고 말할 잘하고 뭔가 소통 잘하는 사람 어때요? 깍 다문 일이 별로 없다. 그죠? 벌리기 바쁘죠. 말하기 바쁘잖아요. 말하기. 그리고 4번에 보면 기타 요인으로는 피로시, 찬바람에 오래 접방후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관련이 되어진 승모근이나 흉쇄도의 TP에 의해서 2차적으로 위성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찬바람, 냉기가 안 좋아요. 냉기. 여름철에 냉기, 덥다고 얼굴에 냉기, 어느 순간 차가워진 느낌이 추운 느낌이 들면 항상 위에 옷을 하나 입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나의 몸이 냉기에 의해서 근육들이 가로가 생기겠죠. 피곤해서 떨고 이러다 보면 근육이 빨리 지쳐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은 어때요? 추울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름에도 그래서 어때요? 마스크를 좀 써주면 그나마 좀 낫겠죠. 그리고 겨울에 돌아다닐 때도 항상 마스크를 쓰면 좋아요. 따뜻한 입김이 어때요? 내 얼굴 전체를 보온을 해주니까 좋죠. 그래서 목도리, 그 다음에 마스크, 그 다음에 모자까지도 쓰면 좋겠죠. 그래서 겨울 되면 모자 쓰기 싫으면 어때요? 머리라도 기르면 더 좋겠죠. 요즘에 남자들 위한 투블럭 어때요? 겨울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 9월이나 되면 머리를 길러요. 이제 척도 공부하려고. 그래서 머리를 길렀다가
이제 지금 한 5월이나 되면 더우면 그때부터 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기가 좀 빨리 치면 추워요. 척두근이. 가끔씩 5월인데도 추울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잘 해야 돼요. 5월 말이나 뭐 6월 달에 치면 더 좋겠죠.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계절에 따라서 관리하면 좋겠죠. 그리고 항상 승모근이나 흉쇄 등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세적인 물리학적인 바이오메카닉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죠. 안정성과 가동성의 이론 때문에. 하지만 또 방사통이라는 원리 때문에 이제 승모근에서 흉쇄등에서 방사통을 여기를 주죠. 그럼 여기에 통증을 주다 보면 이 근육이 긴장하겠죠. 긴장을 하면 어때요? 또 이 근육 자체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위성TP라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길을 지나가는데 학생 때 뭐 삑 뜨는 일진들이 있어. 그러면 착한 학생들 입장에서 어때요? 때리거나 막 괴롭히지는 않지만 겁을 주면서 돈을 뺏어갈 때 어때요? 긴장하겠죠. 그것처럼 어때요? 승모근이나 흉쇄등근이 방사통을 주면 직접 지가 때린 건 아니지만 통증을 주면서 겁을 주니까 얘들이 긴장하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위성TP란 그런 개념이라 이해하시면 쉽겠다, 그죠?